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비도 내리고 장마철 다 지나간 줄 알았더니 밤새 내리는 빗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거기에 걱정이 더해집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이 동북아가 격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전쟁은 한창이고요. 또 일본은 가까운 나라,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끼쳤던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한다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전체가 난립니다. 거기에 북한은 한미 이 군사 훈련을 핑계로 해서 또 자신들의 이 무기를 동해상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협박하는 듯한 도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 풍랑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은 너무나 안타깝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속에서 아베 총리와 같은 극우 국수주의자 그리고 아시아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일본의 군국주의자들과 다르게 일본의 평화를 지키고 또 이웃인 한국과 설리관계를 찾으려는 그런 일본 시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참 좋은 일본인을 응원합니다. 자, 지금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 또 직접 나섰습니다. 불매운동, 시민운동 벌이고 있고요. 일본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1차 반도체에 대한 경제보복, 2차 화이트리스트 100세 국가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다른 3차, 4차, 5차 보복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에 개헌을 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군대를 이용해서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일본 자위대에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담겠다는 아베 총리와 일본 국수주의자, 극우주의자들의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과 싸울 것인가?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도덕적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우위에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극우주의자, 일본 정부의 여러 관료들, 특히 일본의 과거 범죄, 국가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많은 일본 시민들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자, 이번 사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녀상 관련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관계자들 지자체 다 나서서 협박과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국 소녀상 관련 전시회가 일본에서 그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다가 전시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막을 내린 셈이 됐습니다. 소녀상 관련 전시는 사실상 철거가 된 셈이고요. 또 일본 우익들의 정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관계자들, 전시회 관계자 모두가 다 대결하고 있는 양상에서 일본의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그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리고 전시를 재개하라. 일본에서 어떻게 문화예술활동을 국가가 탄압하느냐,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일본 시민들이 그 앞에서 집회를 갖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소녀상 관련 전시회를 다시 한번 복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웃국가인 한국과의 설린관계, 우호관계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많은 그런 국수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착하고 선량하고 친절한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우정과 따뜻한 애정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 만나는 일본 사람들 어떻습니까? 환하게 웃어주고 미소로 반겨주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줍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시인은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사실상 거의 유학 자금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의 굶어야 되는 그런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면 일본인 주인들이 이를 알아보고 함께 식사를 거저 제공해 주는 그런 속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일본의 교수가 돼서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을 저에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량하고 많은 착한 일본인들이 있지만 국가라는 시스템 속에서 국가 범죄, 자,
군대를 이용해서 무수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무수한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또 무수한 물자를 수탈하고 수십만 수백만의 아시아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했던 일본 군인들의 범죄, 일본 선량한 시민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행 작가는 지금 일본에 가서 그 지역에서는 전혀 한일 간의 대결조차도 지금 모른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다들 그냥 평화롭게 산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 그러나 일본인들의 그동안 이런 국가와 시스템의 운영상 정부가 또 지시하면 그들도 따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선량한 일본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이런 일본에 강제 동원했던 이런 문제, 징용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행동을 하자.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에 함께 뭉쳐서 양국에서 평화 행진을 하는 그런 행진을 준비 중입니다. 자, 일본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면 일본 시민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많은 일본의 시민들, 시민단체들, 학계 인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평화행진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서로 간의 양국관계가 이렇게 불매운동으로 벌어지지 않고 서로 물건을 사주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인들의 교류도 멈추지 말자. 이런 양국 문화인들의 다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시를 읽고 나누는 그런 모임도 열릴 예정이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와다 하루키 교수입니다. 1938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이제 만으로는 81살, 우리나라 82살입니다. 도쿄대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 최고의 전문가고 또 아시아에서 역사를 다루는 분으로서는 와다 하루키 교수,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경제 보복 조처,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의 한일 갈등, 이란 갈등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연대에서 이런 분들이 한국과 일본의 우위를 다지고 대신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와다 하루키 교수,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만났었고요. 또 작년에도 왔을 때 연세대에 있던 학회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관됩니다. 일본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과거의 만행에 대해서, 과거의 국가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겠다는 것이 와다 하루키 교수의 일관되는 위치이고요. 같이 활동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일궈나가겠다. 그리고 학문의 세계에서 이것을 왜곡하는 그런 흐름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과서에 일본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이들 양심적인 학자들은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이런 일본 학자들, 일본 시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떠오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입니다. 1947년생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72살입니다. 이분은 도쿄도를 나와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일본의 총리까지 했던 분이죠. 제가 2009년도에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로 선발이 돼서 중국의 북경에서 이분과 함께 같이, 당시는 또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였었죠. 같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일본의 제업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하고 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아부하고 일본에 대해서 도리어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이런 분들은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일본이 죄를 지었다. 일본이 용서를 빈다. 위안부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 경기도 광명의 만남의 집을 찾아가서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이분은 직접 용서를 구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아베 총리와 같은 극우주의자들, 국가 범죄를 합리화하고 도리어 용인하고 도리어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도덕과 양심 있는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일본에 이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같이 찬사와 또 함께하자는 그런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면에 일본의 극우주의자들 어떻습니까? 아베 총리, 집안이 외조부, 조부, 아버지, 정말 총리와 또 장관, 외무대신을 지냈던 그런 명문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자랐던 그는 일본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일본의 과거 만행을 도리어 묵인하고 지금 또 다른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는 그런 개헌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의 그런 권리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제1동포들을 고통 속에서도 일본의 발전,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1교포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차별적입니다. 그런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복한다는 행위를 직접 말로 하면서도 혹시라도 국제법에 저촉이 될까봐 또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모습들 참으로 위선적입니다. 오죽하면 서구의 언론들이 일본의 모습에 대해서 위선적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겠습니까? 저는 일본의 이런 양심적인 학자들, 정치인들, 와다 하루키를 비롯해서 소녀상을 지켜주는 일본인들, 그리고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일본은 그런 후진국, 야만국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의 국가의 범죄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두 개를 별개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반일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본의 반우익 세력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 그리고 아베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 극우주의자들에 대해서 반아베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것이지 반일본 운동이 되어서 한국과 일본이 대결하는 양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국가 범죄 옹호주의자들,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도리어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 범죄를 한 전범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기리는 그런 모습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들을 비판해야 됩니다. 전 세계는 그들에 대해서 히틀러와 같은 전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전범들, 일본의 전범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양심적이고 착하고 선량한, 그리고 친절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우정과 우위를 표하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우정과 또 함께 해주는 애정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에서도 양심적인 세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활동을 우리가 계속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너무 과도한 대응들을 하는 것들, 이것은 저는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쁜 일본인을 미워하되 착하고 선량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을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대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경쟁합니다. 경제, 기업하는 분들 일본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쟁해야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서 한일전 한다.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일전, 축구, 야구하면 우리가 우리 편 응원해야 되죠. 그렇지만 열심히 뛰는 일본 선수들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주고 그들의 페어플레이를 또 기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될 겁니다. 일본의 선량한 시민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힘이 돼주는 것도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익의 이런 발호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되, 그러나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본 반대가 아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정말 극단적인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반대다라는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내줄 때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같이 손이 대줄 겁니다. 지금 일단 이 상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이미 한국에 대해서 전쟁이나 다름없는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고요. 일본이 여기서 물러설 리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 일단은 과반수가 넘는, 개헌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다수파를 점하는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베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일본의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극우적인 발언을 했던 사토 도시히로 같은 그런 정치인들, 군인 출신입니다. 극우파입니다. 이들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 다케시마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사실상의 상대국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혐오증을 내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정치권도 반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본과 싸우면서 일본에 대해서 정상적인 외교를 회복하라고 외치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라고 표현한, 거기에 뭐 속아 웃을 일이라든가,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폄훼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놓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됩니다.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단합해서 우리 국가 지도자, 정부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팩트를 들이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일본과 초당적인 외교를 하고 또 우리 단합해야 될 시점에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정치권도 함께 정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손을 잡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제가 준비한 사자성어는 세 개입니다. 다른 때 하나씩 했지만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시비지심입니다. 옳을 시 그릇될 비. 자,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수 있는 마음, 선악을 가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시비지심이라고 합니다. 맹자가 사단 칠정에서 얘기했던 시비지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옳고 바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범죄, 일본이 저지른 범죄, 이건 죄악이라고 범죄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시비지심입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 이것은 악인의 무리라고 해야 되겠죠. 바른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옹호해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시비지심,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져온 사자성어 음덕양보입니다. 음덕양보. 자, 과거 또는 전생에서의 선악의 인연이 뒷날 기륭화복으로 나타나서 받게 된다. 자, 음지에서 덕 쌓았던 덕들 나중에 양지에서 보답받는다. 음덕양보라는 표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또 이런 말들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자기가 한 만큼 세상에선 죄업을 받거나 또는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음덕양보. 오늘의 두 번째 사자성어고요. 세 번째는 공존공영입니다. 함께 존재하면서 함께 번영을 누리자.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자. 함께 잘 살자. 이 의미가 바로 공존공영입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쟁만 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다.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정말 이가 아프면 옆니가 아프면 온 이가 시려서 음식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변상련의 정이 되겠죠. 공존 공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본이 한국과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야 되고요. 우리도 일본을 적대시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조와 시를 한 편씩 각각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 우리가 시비지심 얘기했었는데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어머니가 지었던 시조 백누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의 시조 백누가를 제가 먼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창파에 조에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우리가 일본의 그런 까마귀 같은 아주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단호할 때는 단호하되 우리는 백로처럼 정말로 상대를 배려하고 제대로 된 착하고 선한 일본인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한국인이라면 또는 자국민 빼고 나서는 다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한 일본인들, 선량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함께 손을 내밀고, 그러나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또 이를 당연시하는 그런 일본의 극우 범죄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준비하시는 이혜인 수녀의 아름다운 순간들이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순간들, 이혜인. 마주한 친구의 얼굴 사이로, 빛나는 노을 사이로, 해 뜨는 아침 사이로, 바람은 우리들 세계의 공간이란 공간은 모두 메꾸며 빈자리에서 빈자리로 날아간다. 때로는 나뭇가지를 잡아 흔들며, 때로는 텅 빈 운동장을 돌며, 바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이 아름다운 바람을 볼 수 있으려면 오히려 눈을 감아야 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다. 이혜인 수녀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들을 가슴속에 담고자 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름답고 선량한 일본 사람들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와다 하루키 교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소녀상을 지켜주는 일본인들, 스스로 우리에게 힘이 돼주고 있는, 자신들의 어려움 고초를 겪으면서도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군을 보호해주었다가 도리어 죽음을 당했던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을 옹호했다가 일본 내에서 배척됐던 일본 시인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와서 봉사해줬던 아름다운 일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혜인 수녀의 시를 통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더욱더 발전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더욱더 새로운 경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나쁜 일본인들 배격하고 좋은 일본인들 우리가 보듬어줘야 합니다. 나중에 정말로 기후변화, 기온 이상으로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일본인들 저 수많은 인구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선량한 사람들은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물론 나쁜 사람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선량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 안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을 보답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쁜 일본 사람들 반성하고 참여하고 석고대지하면 우리 그들을 용서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어줘야죠.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착하고 친절하면서 좋은 일본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며 비이성적인 아베 극우 정치권 일본인들 싫습니다. 그러나 반성한다면 품어주겠습니다. 반성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국가범죄, 우리 위안부 할머니에게 가했던 그 끔찍했던 국가범죄,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우리 할머니들에게, 우리의 독립투사들에게 고문하고 죽음의 형량을 가했던 그들에게 우리는 요구합니다. 반성하고 참여하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더욱더 따뜻하고 깊은 우정을 가지고 발전해야 합니다. 시사도밍고 김홍숙 교수의 이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